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시간이 나지 않아 잠시 멈췄는데 1년이 흘렀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제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기억이 나를 멈추게 한다면 이란 제목인데 제 삶의 고백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깜깜한 삶의 여정에서 휘청거리던 제가 어린 시절 기억 쓰기를 만나 차츰 자존감이 회복되고 가족관계가 좋아지면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진 신념을 어린 시절 기억 쓰기를 통해 말랑말랑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어린 시절 상처 치유와 자존감 회복, 마음의 평안으로 변화된 삶을 선물 받은 어린 시절 기억 쓰기를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명감으로 다가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들,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앞으로 낭독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1982년 초등학교 6학년 11월 16일 산골소녀 일기장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되세요. (1982년 11월 1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산돼지. 정희네 아버지의 외출로 정희는 매일 우리 집에서 자고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갔다. 친구들과 함께 진지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학교로 가는 길이다. 동해네 아버지께서 정희만 남고 다 가라고 하셨다. 난 무심코 지나와 버렸다. 한참 가다니까 정희가 따라와 나에게 슬며시 말했다. 동해네 아버지께서 성남이 집에 돼지 안 잡았더냐고 묻더라. 뭐? 난 버럭 화가 치밀었다. 동해네가 산돼지를 잡았는데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 집을 의심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산에서 가깝기는 해도 우린 겨울에 토끼 목로도 한 코 놓지 않는다. 정말 기가 찼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다. 또 밤에도 2번이나 정희네 아버지가 왔느냐고 물었다. 낮에도 와서 건조실을 열어보고 쇠죽 잘 먹나 묻는 척하고 마구간도 살폈다는 것이다. 그래도 화끈하게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아버지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소리를 지르려다 참으셨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정희네를 의심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우리 집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정말 욕을 막 퍼붓고 싶다. 1982년 11월 17일 수요일 맑음. 제목 누명. 난 지금 눈에 불이 튈 듯이 크게 뜨고 입술을 꼭 물고 부르르 떨고 있다. 왜냐하면 어제의 산돼지의 일로 매우 분주하다. 엄마와 아버지는 지금 화가 잔뜩 나셨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셨고 엄마는 아기를 업고 마루에 나가 거의 30분이 되도록 중얼거리신다.
난 지금 가슴이 치밀려 올 것만 같고 뼈가 아프고 눈물이 글썽거려진다. 엄마의 말은 정말 가슴 아프다. 난 지금 울 것만 같다. 여태껏 어지간한 일로 따지고 싸우면 나이 많은 게 싫었다고 참았더니 참는다고 새파랗게 젊은 게 늙은이를 헐뜯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일은 꼭 밝혀야 한다. 산돼지를 갖고 가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덮어 씌우려고 아침부터 부부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다. 나도 지금 화가 치밀리는데 엄마 아버지는 마음도 과히 짐작할 것 같아. 난 자꾸 서럽기만 하다.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산골짜기에 와서 서러움을 받다니 난 이걸 복수하리다. 그렇다고 동해내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서 꼭 공부로 승리하여 복수하려고 내 마음을 더 다졌다. 1982년 11월 18일 목요일 맑음. 제목 우리 마을. 산골짜기 골짜기를 지나 숨어있는 14채의 집. 집집마다 높은 빌딩 대신 커다란 건조실이 뜨문뜨문 있는 집을 엉성하지 않게 해준다.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면 굴뚝에서 잿빛 연기가 웅덩이 샘물 쏟듯이 한 굴뚝 잔뜩 나와 온 마을을 예쁘게 꾸민다. 동산에는 은은히 밝아오는 햇물이 발그스름한 아침 노을은 어디론지 사라진다. 이 멋있고 아름다움에 내 마음을 꿰어낸다. 햇님이 동천에 올라오면 앞산 길목을 지나가는 아이, 친구 부르는 소리, 내 발걸음도 훨훨 나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나 명랑하고 경쾌한 웃음소리, 넘쳐 흐르게 하고 아름답고 고운 이야기를 활짝 꽃피운다. 언제나 우리 마을 아침은 맑고 환하고 아름다움이 용솟음친다. 우리 마을 언니, 친구, 동생들은 아름다움과 명랑을 부르는 아름다운 꼬마 천사라 할까. 우리 마을 아이는 과자를 나누어서 서로 작은 걸 먹으려고 하는 양보하는 착하고 고상한 마음씨로 깨끗한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언제나 이 명랑, 아름다움, 경쾌한 웃음소리, 깨끗한 마음 변하지 않아야겠고 또 그래야겠다. 난 우리 마을 험한 산길이 가엾어도 즐거운 이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정말 이 정든 마을이 좋다. 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울고 말 것이다. 생각만 해도 울려고 한다. 1982년 11월 19일 금요일 맑음. 제목 자리. 졸업사진을 찍으러 갔다 와보니 이상했다. 분단과 분단 사이가 좁아졌다. 어리둥절하여 살펴보았다. 4개의 분단이 5개로 탈바꿈을 했다. 겨울이 되면 뒤에나 4분단에 앉은 아이들이 춥기 때문일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 새로 만든 분단에 3번째 앉게 되었다. 새로 만든 분단은 3분단이라 가운데 분단이다. 한편 좋았으나 다른 한편은 앞에 앉은 혜영이와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 무척 섭섭하다. 또 친구들의 불만이 말이 아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또 어떤 아이는 욕을 퍼부었다. 만약 내가 공부를 못하여 이렇게 되면 울 것이다. 그러나 난 괜찮다. 본래 자리나 여기나 같다. 우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메어진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가 계셨다.
성함은 유주갑씨이다. 무척 다정해 보이셨다. 1982년 11월 20일 토요일 맑음. 제목 두려움. 어제 정희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또렷하다. 18일 밤에 동해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정희 어디 갔냐고 물어 심부름 갔다고 하니 다짜고짜 돈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정희는 심부름을 가지 않고 잠을 잤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대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방에 금방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옷도 못 입고 불도 못 켜고 해서 다행히 이불을 덮어 썼는데 정희가 이불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정희네 아버지께서 소리를 꽥 지르니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해네 집에 가 따지자 처음에는 절대 안 그랬다 한다고 신고한다고 하니 다 털어놓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밤에 오는 사람은 몸에 무엇을 품고 온다는 것이다. 또 정인의 부엌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으니 잘못했다고 하며 앞집 미영이네 아버지와 명숙이네 아버지의 말을 듣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끔찍하다. 믿기 싫고 믿기 어려우나 정말이라니. 조그만 마을에 평화가 깨어지고 불안에 쌓이게 되다니. 14집이 서로 도우며 살아도 힘든데 서로 잡아먹을 듯이 하다니. 정말 두렵다.